이제 실제 실험을 할 때,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앉아가지고 이거 n을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했는데, 뭐 다른 실험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n을 조절한다고 해서 얘가 그 즉각 변하지 않거든요. 회전수 올라가면 뭐 그 주위에 유동이 따라 변해야 되잖아요. 우선 유동이 변한 다음에 얘가 변하고 뭐 그런 식이기 때문에 반응이 즉각적이지 않아서 대개는 어떻게 하냐면은 회전수를 몇 개를 그냥 고정을 하고, 물론 여러분들이 SFC가 얻어질 법한 회전수는 처음에 미리 좀 추정은 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은 0rps부터 30rps까지 순차적으로 해보자, 그런 짓 안 해요. 시간 아깝게. 대충 뭐 13에서 14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하면은 12, 13, 14, 15 한 4개, 3개, 4개 정도를 미리 띄워요. 이렇게 순서대로. 거꾸로 했네. 15, 14, 13, 12 이렇게 그때의 추력을 각각 재요. RPS는 1초에 몇 바퀴 도냐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세트를 미리 다 재놓고 각 RPS별로 값이 얼마 나왔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SFC 위치는 어떻게 찾아요? 그냥 선형 보관을 해서 내삽을 해서 NM이 얼마구나 라고 딱 찍어요. 그러면 좀 꼼꼼한 사람들은 그럼 NM에서 다시 실험을 띄워서 얘가 나온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게 되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안 해요. 그렇게는 그냥 4개 띄고 선 그어가지고 여기서 나올 걸로 추정됨 해가지고 그때 값을 추력도 내삽하고 토크도 내삽하고 해가지고 요 세트로 만들고 그냥 끝내요. 뭐 이제 원한다면은 이거 진짜로 나오는지 찾을 수는 있겠지만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 조금 조절하는 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요거를 각각 3번씩 띄워가지고 신뢰성 있게 만드는 게 낫지, 요 케이스를 여기 아까 3번씩 띄면 12번이잖아요. 요거 12번 띄워가지고 얘를 맞추는 게 더 큰일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잘 안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자항시험을 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재는 거는 얘고 중요하진 않지만 명예 멤버로 FD도 넣어주면 좋겠죠.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되는 값이니까. 실제로 얘를 재는 게 자항시험의 목적은 아니에요. 얘는 그냥 우리가 어떤 조건인지 대응되는 회전수 NM을 찾는 게 목표일 뿐이, 거기에 사용되는 중간 과정일 뿐이지 얘가 목표는 아니지만 어쨌든 쓰긴 쓴다 라는 거죠. 책에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수정을 했나? 수정 안 했구나. 자, 이제 그러면은 추진기 단독 곡선으로 넘어가서 KQ 자항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는 거는, 그래서 실선에 대응되는 자항점에서 실선에 대응되는 모형선의 자체의 자항점 아니죠. 실선에 대응되는 자항점에서 추력 쟀고 뭐 얘 저항이랑 이런 거 관련된 거 했을 거고 요런 추진 관련한 거 쟀어요. 다만 아직 확실히 여러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힘에 대해서는 맞췄죠. 힘에 대해서는 실선이랑 비슷하게 맞췄잖아요. 근데 여전히 해결이 안 된 게 프로펠러에 들어오는 유동은 점성이 지배적인 게 그대로 들어오고는 있었어요. 모형시험에서. 우리가 점성까지 어떻게 손 못 댔잖아요. 힘에서는 서로 합의를 봤는데 그렇다고 추진기 입장에서 이거 추진기에서는 원래 반류비가 한 0.2 정도 돼야 되는데 실선 스케일에서는 한 20% 정도 유동이 느려져 온다던데 옆 동네 추진기는. 근데 왜 나는 모형에 달려서 얘가 한 0.4 정도 40% 정도 늘어진 유동이 40% 정도 느려진 유동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 생각할 수 있겠죠. 추진기 입장에서. 그래서 반류비의 차이는 계속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걔를 보정하는 얘기를 할 거고 반류비 차이 보정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펠러가 저번 시간 얘기한 상대 회전율, 프로펠러가 앞에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떤 추력을 내기 위해 필요한 토크랑
프로펠러가 배 뒤에 놓였을 때 같은 추력을 내기 위해 필요한 토크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거 얘기할 거고 마지막으로 추력 감소비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추력 감소비는 우리가 이미 이거 스케일링 할 때 목표로 두고 맞춘 게 추력 감소비잖아요. 추력 저항의 비율인데 둘이 같게 맞췄죠, 잘.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모형이랑 실선이랑 같다 하면 끝나요. 추력 감소비는. 다만 그 추력 감소비는 RTM 빼기겠죠, FD. FD 방향에 좀 주의하세요. FD는 앞으로 가고 RTM은 뒤로 가서 일부러 거꾸로 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T 구하는 거는 가능하겠죠. 얘 알고 얘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T 구하는 건 가능해요. 하여튼 그래서 추력 감소비는 쉽게 나오는데 이제 반류비를 어떻게 구할지를 설명을 할 거거든요. 우선 추진기의 단독 특성 곡선을 구해봅시다. 뭐 이거 내내 얘기했으니까 이제 눈 감고도 좀 그릴 수 있어야겠죠. 먼저 0에 만나는 게 KT예요. 나중에 만나는 게 KQ고 정확히는 10KQ.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항시험 결과에서 KT 구할 수 있어요? KQ도 구할 수 있어요? 네. 못 구할 건 아니죠. 다 있으니까. 네. M 써줍시다. 안 헷갈리게. 얘도 모형이니까 M이라고 써줄게요. 그래야 안 헷갈리니까. 그러면 이제 KT를 그럼 여러분들이 계측을 해서 해석을 했으니 얘를 원래 추진기의 단독 특성 곡선에다가 딱 찍을 수 있겠죠? KT 찍을 수 있겠어요? 뭐 못 찍을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진비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원래 우리가 VA 알면은 JA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문제는 뭐냐? 우리는 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 모르잖아요. 추진기에 들어온 유속 얼마인지. 걔를 구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뭘 이걸 억지로 그래 라고 해서 그냥 우선 배 가는 속도 가지고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를 가지고 가는 속도랑 그 다음에 ND가 아니라 NM이지. VA, M. 둘 중에 누가 더 클까요? 응? 왼쪽 거? 왜요? 반류비 때문에 느려지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더 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 9-8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게 처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게 생겨먹어서. 원래는 얘로 찍으면은 JA랑 KT를 놓고 하면은 요 추진기 단독 곡선 상에 어디에 찍히겠죠? 실제로 매칭되는 거잖아요. 이 속도로 들어오고 있을 때 이 KT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KT의 JA가 어딘가에 찍힐 애인데 이렇게 KT가 실제 실험에서 나온 KTM이 있겠죠. JA도 M이겠지. JMA인가? AM? 상관없죠. 원래는 추진기 단독 곡선 상에서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 애인데 이해되시죠? 우리가 추진기를 배 뒤에서 돌리긴 했지만 거기서 나온 성능이 그 아무것도 없는 조건이랑 비교를 했을 때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아까 누가 더 크다고 했어요? 그냥 J가 더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J가 커진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책에서는 어떤 기호로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JM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KTM은 일자로 쭉 그어놓고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거 계측한 건 얘예요. JM 조건. JM은 어디서 나왔어요? 배의 진짜 전진 속도.
모형선이 진짜로 가고 있는 속도 있잖아요. 그래서 JM을 여러분들이 구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되는 KTM을 점을 하나 찍어요. KTM도 모형에서 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는 추진기가 얼마나 유속이 느려져서 들여왔는데 그걸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니까 원래 우리 추진기는 요 단독 곡선 상에서 놀아야 되는 건데 이 배 선체 상호작용이란 나쁜 친구를 만나서 여기에 있어야 될 애가 좀 더 뒤로 가서 여기에 찍혔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집에서 흔히 하는 얘기잖아요. 이제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여기에 찍혔어요. 원래는 요 코스를 따라가야 되는 애인데 그러면 요만큼 벌어진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ND분의 V에서 N은 고정했다고 치고 지금 우리 궁금한 거는 전진 속도잖아요. N은 고정돼 있고 D도 바뀔 리가 없죠. 그럼 뭐만 바뀌었어요? V만 바뀌었네? 그러니까 V가 이만큼이 느려졌겠죠. 이해되세요? 원래 우리 애가 시험을 보면은 이 정도는 얼마야? 70점 정도 맞아야 돼요. 70점 정도 맞았네 이미. 똑같이 70점이네. 말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 애가 원래는 70점을 맞아야 되는데 2시간 공부하면 70점 맞는 애예요. 똑똑한 애라서. 근데 나쁜 친구를 만나서 1시간을 어디서 버리고 온 것 같아. PC방이나 뭐 그런 데서 1시간 버렸으니까 70점 나오긴 했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야, 너 3시간 공부했잖아. 2시간이 아니라. 그렇게 된 거죠. 그럼 그 시간 차이가 뭐예요? 나쁜 친구를 만나서 그만큼 시간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추진기 입장에서도 똑같이 내가 원래는 이 정도 추력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야, 내가 여기 가면 이 정도 놀아야 되는데 지금 뭐 때문인지 모르는데 여기서 놀고 있다. 무슨 이유겠어요? 배 뒤에서 유속이 느려진 탓이다 라고 배 탓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단독 곡선을 딱 놓고 모형선 스케일의 단독 곡선이에요. 모형선 추진기이기 때문에 모형선 스케일 단독 곡선을 딱 놓고 이 점을 찍어요. JM은 어디서 나왔어요? 배 자항점에서 바로 뽑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KT도 자항 시험에서 얻었어요. 그럼 이 점을 먼저 찍어 놓고 얘를 왼쪽으로 쭉 그어서 단독 곡선이랑 만나면은 야, 내가 배만 없었어도 여기 있었을 랜데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그래, 배 없다고 치자. 그러면 요거 JAM. 그럼 여기서 바뀐 건 뭐밖에 없다고요? 속도. 얘는 VA고 얘는 V니까 서로 빼주면 뭐가 나와요? 이제 우리 VA 구한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얘를 V로 나눠줘야지. 미안. 그 다음에 얘는 WTM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가정을 했어요? 추진기가 배 뒤에 가면은 느려졌다. 유속이 느려졌고 그만큼 추력이 같았을 때를 가정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그러니까 수학 시험을 봤을 때 70점 나오던 애라고 하면은 근데 이제 추력 말고 또 뭐도 있어요? 추진기 성능에 토크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우리 애가 원래는 영어 시험이 60점이 나오는 애인데 이게 또 나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얘가 여기 찍히면 안 된다. 한 여기쯤 합시다. 우리 애가 60점쯤 나오는 애인데 여기 또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똑같은 60점을 나오는데 공부하는데 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럼 토크를 가지고 비교할 수도 있겠죠. 추력을 가지고 비교할 수도 있는데 둘이 똑같다면 참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좀 다르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애가 원래 이 정도 나왔어야 되는 애인데 보니까 이 정도 나와야지. 이 정도는 좀 부모님 입장에서 기쁘지 않으니까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요게 찍혔단 거예요. K수가. 그럼 이제 또 선생님한테 가서 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수학 시험을 가지고 이 정도 차이가 났다. 요만큼. 근데 영어 시험을 봤더니 이만큼 차이가 났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뭐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아니 원래 이 친구가 영어 성적은 좀 너를 뛰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실험을 할 때 추력은 되게 잘 나와요. 스케일 영향을 안 받거든요. 거의. 근데 토크는 뭐를 받아요? 마찰 저항 영향, 마찰 성분, 표면 마찰 영향도 받고 그 다음에 얘를 정밀하게 자기가 좀 더 어려워요. 현실적인 이유로 영어 시험을 가지고 좋은 친구랑 나쁜 친구를 사귀었는지 평가는 하지 않고 수학 시험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T를 가지고 추력 일치법이라고 하거든요. 책에서 얘기하는 게. 왜 추력 일치법이라고 하냐면은 배 뒤에 있을 때랑 지가 혼자 공부할 때랑
추력만 가지고 같은 추력을 냈을 때의 조건을 비교하는 거예요. 토크를 가지고 비교한다면 단독 조건이랑 자항 조건이랑 같은 토크를 가지고 비교한다면 토크 일치법인데 걔는 잘 안 맞아서 안 쓰고 맞추기 힘들고 추력은 상당히 일관성 있게 잘 나오기 때문에 배 뒤에서 갈 때 추력이랑 혼자 있을 때 추력이랑을 추력 개수죠. 정확히 얘기하면 추력 개수를 비교를 해가지고 그때 매칭되는 진짜 배의 전진비랑 추진기 입장에서 같은 추력을 단독 조건에서 낼 때 필요한 전진비랑의 비교를 했을 때 걔가 반류비다 라고 해서 모형선의 반류비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KQ 토크 일치법은 있도록 합시다. 아까 이거 KQ 적어놓긴 해야 돼. 근데 우리의 영어 성적이 이 정도는 나왔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또 할 수 있는 얘기가 여기 KT JAM 있잖아요. 원래 우리 애가 2시간 공부했다고요. 그러면은 2시간 공부했을 때 여기 토크 있잖아요. 영어 점수. 2시간 공부했을 때 영어 점수도 뭐 부모님이 대충 감은 있잖아요. 단독 곡선으로 있으니까. 얘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면은 아니 근데 우리 애가 영어 성적은 이 정도여야 되는데 올랐네? 영어 성적이. 이해돼요? 2시간 공부했으면은 원래 혼자 공부하면 이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애가 얘랑 같은 점을 찍혀야 되는데 그림 잘 그리기 되게 힘들다. 같은 JM일 때 자항시험에서 나온 토크예요. 근데 우리 애가 원래 2시간 공부했으면 영어 점수가 이 정도 찍혀야 되거든요. 근데 나쁜 친구들이랑 놀았는데 영어 점수는 좀 올랐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를 우리가 K, Q, M, O라고 써야 되는데 원래 책에 O라고 써져 있나? 단독 조건일 때라서 원래 O라고 쓰거든요. 없으면 O 그냥 써요. KQ 네 그냥 O라고 써. T도 들어갔네. 하여튼 그래서 원래는 이 정도 영어 점수가 기대되는데 영어 점수는 올랐어요. 아마도 외국인 친구들을 사귄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만큼 올랐으니까 그럼 어쨌든 영어 점수는 올랐으니까 기분은 좋잖아요. 그래서 야 너 그래도 친구를 저번에 제가 적어줄 때 이 순으로 적어줬었나? 위하고 아래를? 저번 시간에 그 상대 회전율 할 때 거꾸로 썼다? 아닌데? 순서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아니다. 미안. 거꾸로 썼어요. 응? 맞아. 야, 너 그래도 영어 점수는 올랐네? 한 거를 상대 회전 효율이라고 우리가 불러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영어 점수를 얘기하면은 영어를 쓰는 친구를 사귀었나 보군요 하는데 실제 배에서 지가 단독으로 돌 때보다 배 뒤에서 돌 때 오히려 요구되는 토크가 감소를 한 거거든요. 내가 잘못 썼나 그럼? 너무 그 자식 교육에 심취를 하다 보니 제가 맞을 거야 아마. 잠깐만. 이렇게 했을 때 에타 R이 1보다 커요? 하하 아니었군. 영어 점수도 떨어졌네요. 근데 토크는 낮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추진기 입장에서 토크는 낮을수록 얘가 요구되는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예. 뭐 좀 국수주의적으로 접근을 하게요. 이제 아빠가 흥선대원군이라거나 해서 영어 점수가 낮을수록 기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기쁘죠. 감정이입을 하자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항상 거의 예외 없이 얘는 1보다 좀 커져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배 뒤에서 돌 때 토크가 단독 조건에서 같은 추력을 낼 때 배 주위에서 돌 때 토크보다 단독 조건일 때 토크가 좀 더 크게 들어가요. 뭐 어쨌든 얘가 1보다 크거나 잘 해봐야 1이랑 같거나 얘가 1보다 작은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를 봤을 때 얘는 거의 1에 가까워야 되구나. 1보다 좀 커도 되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책에서 보면은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게 좀 기호가 달라서 어떤 책 보면은 KQTM이라고 쓰는 데도 있거든요. 이 책도 그렇게 썼어요. KQTM은 뭐냐면은 여기 들어간 T는 토탈이 아니라 추력 일치법을 이용해서 추정한 토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KTM에서 가가지고 여기로 가서 그렇죠? 요걸로 가가지고 여기에 대응되는 토크 아까 우리 뽑았잖아요. 얘가 KQTM이에요. 책에서 얘기하는. 이게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어디는 KQTM이라 쓰고 어디는 KQM0라고도 쓰거든요. 제로는 5는 제로가 아니라 알파벳 5는 단독 조건. 에타 5 곡선에서 오픈어터 조건에서 뽑아냈다라고 해서 KQM5라고도 쓰고 막 그래요. 아니면 KQTM5라고도 쓰고. 어쨌든 그래서 큰 틀은 변하지 않는데 추력 일치법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자항 시험에서 얘를 가지고 이 점을 먼저 구해요. 추력 계수를 단독 곡선 위에 딱 하나 찍고 그 다음에 KQ도 단독 곡선 위에 딱 찍어요. 점을 하나. KQ, KT랑 둘 다 찍어놓고 KQ랑 단독 곡선의 추력이랑 대응되는 전진비의 차이를 구하면은 걔가 뭐다? 원래 KT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정도 전진비에서 나왔는데 배에서는 이 정도 전진비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만큼의 차이가 들어오는 유속이 느려진 거다. 그게 반류비.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면 원래는 JAM에서 우리가 원하는 생각되는 기대되는 토크는 이 정도인데 실제 배에서는 토크가 이 정도 나왔어요. 그럼 그만큼 불일치가 있잖아요. 그 불일치를 우리가 상대 회전 효율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이거 두 개 됐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추력 감소비는 뭐 구태여 여기 곡선 안 가도 나오죠. 이미 우리가 맞추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실제 배의 자항 성능의 추정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저번 시간에 이거 하나 다 구하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에타 D에서 근데 에타 H는 뭘로 대응됐어요? 1 빼기 W분의 T. 그 다음에 에타 R은 방금 구했고 에타 O는 뭐예요? 요 전진비에서 프로펠러의 효율. 이 전진비겠죠. 여기 전진비는 이제 의미 없잖아요. 이건 반류비 구하면 버려도 돼요. 몰라도 돼요. 이제 얘를 그대로 와서 원래 우리 애는 그래서 영어 점수와 수학 점수의 균형이 이 정도를 이루는 아이다 라고 엄마가 데리고 와서 우리 애는 원래 이 정도예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하지만 영어를 쓰는 친구들을 만나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애가 이번에 12월 며칠이죠? 7일인가? 그때 보는 수능 점수가 나오겠죠. 모의고사 볼 땐 이 정도인데 실제 가면 이 정도 될 거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전체적인 과정은 그래서 쭉 설명을 했고요. 몇 분 됐어요? 24. 아까 안 잘랐어? 자르고 가죠. 아닌가? 수업을 너무 지금 빨리 했나? 이제 수업 시작한 지 1시간 됐잖아. 그러면은 17분, 24분?